계속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뭔가 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기존 가수의 노래를 부를 때 기존 가수의 노래를 부를 때 오디션에 참가한, 시합에 참가한 일반 참가자들이 편곡을 해가 바꿀 수도 있는, 이때는 그냥 편곡이 되는 건 아니고, 보통 오디션을 조치하는 방송사에서 작곡가들에게 미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리지널 작품이 하나 있으면 그걸 바꾸는 어떤 편곡 혹은 변형, 각색 이런 것들 또한 오리지널 제작자가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해리포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존 앤 롤링이라는 영국 유명 소설가인데,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고 영화로 제작하고 싶다? 그럼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 작곡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죠? 예. 그래서 소위 콜럼버스 감독이 해리포터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존 앤 롤링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소위 로열티를 주고 얻어야 되는 것이죠. 공연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가지고 우리 공연을 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드라마를 하고 연극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공연권 또한 나의 작품을 누군가가 공연을 올리겠다라고 하면 미리 그 전에 협의를 거쳐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 등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이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을 공연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록 돈을 주고 내가 악보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악보를 가지고 연주회를 열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면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악보를 구입했다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내 공연을 한다고 할 때 그건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작권자에게, 오리지널 저작권자에게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돈을 버는 경우가 아니고, 청정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공영 방송이든 반대거부, 관람료라든지 예를 들어 CF 선전료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경제적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허가를 얻고 안 얻고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중송신권이 있는데요. 저작물을 일반 대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 예를 들어 TV나 TV 방송이나 혹은 여러분 인터넷, 그죠? 여러분 VOD 혹은 모바일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방법에 송신하거나 이용 제공하는 것 또한 직접 내가 직접 오프라인에 가서 연극을 보는 경우도 있고, TV를 통해서, 그죠? 예, 방송되는 그런 것 또한 공중송신권이라 해서 저작권자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송권하고 방송권 같이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공중송신권이라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방송권하고 전송권은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인증권자에게, 사실은 옆에서 도와주고 했던 우리가 이걸 더 알려주기 위한 그런 저작인증권자에게 의미 있는 권리였는데, 공중송신권 또한 어쨌든 이 공중송신권이 전송, 방송, 디지털 음성송신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전송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해 제공하는 것을 전송이라고
그 다음에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목적으로, 이건 어떤 전송은 이 불특정 다수가 날아가는 거죠. 불특정 다수고, 전송은 정해진 목적지, 정해진 목적지. 예를 들어 우리 유료 같으면은 뭐 케이블 TV 같으면은 그 케이블 TV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기를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 요청에 의해서 게시된 디지털 방송의 음성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어쨌든 간에 디지털화된 음성을, 음성 송신을, 우리 음원 같은 겁니다. 디지털 음성 송신을,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렇게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음성, 이 모든 것들이 공중송신권의 오리지널 제작자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전시권입니다. 이제 이거는 주로 음원보다는 미술 작품이죠. 미술 저작물인데, 저작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내가 예를 들어 그냥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 저작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남의 작품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옛날 우리가 뭐 고흐나 명작 작품을 한다는 의미는 이미 이제 이 기간이 50년 지났죠, 그죠? 예. 그래서 사후 50년 지났을 때는 할 수 있게 열려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작자에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전시권의 적용 대상은 미술품일 수도 있고요. 사진도 가능하고 건축 저작물, 설계도, 건축 그림이죠. 이런 부분들 또한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작 인적권은 실제 내 저작권자가 아닌데, 이걸 작곡가가 음을 만들었으면 음반 제작자가 필요하겠죠. 이걸 결국은 이 작곡가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음반 제작자라든지, 이 작곡을 했으면 음악을 만들어줘요. 실제 연주하는 실현자도 그 음반 제작자, 가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리지널 작품이 잘 전달되도록, 잘 알려지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거죠. 인접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음반 제작비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이 유사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나, 그죠?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가수, 연주자, 연출자 등 실현자와 음반 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들이 저작 인접권이니까 이들도 이 작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직접적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저작 인증권의 보호기간이 50년간 보호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방송국은 내 오리지널 작곡가는 아니지만 이걸 틀 수 있는 것이죠. 예, 저작 인증권으로 틀 수가 있습니다. 그 저작권이 유사한 거니까 틀 수도 있고 편곡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방송국에서 하게 되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권의 이제 자유이용입니다. 이게 예를 저작권을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이 저작권을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 저작권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적 목적이죠. 어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에 어떤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닙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예를 들어 이걸 공표된 저작물을 내가 인용할 때, 이거 어느 부분만 이렇게 인용하고자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입학시험, 기타 학식의 검증 목적. 예를 들어 입학시험에 어떤 음악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자 하고 음악을 그걸 연주해보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 묶여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기능의 조사, 연구, 시험 목적의 복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때 그 기능이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증할 때 사용될 때는 저작권이 사용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저작권을 오리지널 작품을 백업 목적으로, 잃어버린 데이비가 백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저작권의 자유로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하나 알아볼게요. 저작권의 자유 이용을 하는 방법,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입니다. 저작권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가 동시에 저작물이 좋은 작품 같으면 알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잘 많은 사람도 좀 같이 이게 즐길 수 있는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거기도 있죠. 그래서 일정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목적상 필요한 의미 안에서는 어떤 공표된 저작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복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목적이 뭐냐?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저작물의 종류, 용도 및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복제의 부수 등을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유유행이 제한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돈입니다. 그죠? 이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복제를 해서 돈을 벌리 어떤 이익을 추구를 하는 것이냐 하는 면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유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너무 이렇게 강하게 묶어놓으면 또 문화와 산업 발전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의 근본 정신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아까 두 번째 교육을 위한 목적이랬죠.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물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 방지 장치 등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 학생들의 저작물 일부분을 전송하지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격 교육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 환경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 제가 저자에게 이 책을 수업을 하겠다라고 허락을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와 같은 교육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붙이고 이용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케이스죠. 예를 들어 그 어떤 단체를 돈을 이렇게 벌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이나 과정과 같이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사적 복제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거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책을 복제를 할 때 집에서만 쓴다 하면 문제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 이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어떤 작품이 어떻더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어떤 부분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 인용만 달아준다면 문제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시험 기타 어떤 그 시험 목적으로 그 작품이 사용되어질 때 그죠? 예, 그때도 저작권이 풀려 있습니다.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시험 또는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결국 뭡니까? 소위 이제 돈하고 영리하고 그죠? 좀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저작입니다. 프로그램을 내가 하나 프로그램 코딩을 소스를 올려놓으면 그 프로그램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원리를 분석하고 습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 목적으로 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그대로 쓴다든지 그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포럼 등록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서탁해서 똑같은 포럼 결과 놓은다고 해서 사실은 매출 이렇게 바꾸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프로그램 코드는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폼을 썼다면 와일문을 바꾼다든지 그죠? 몇 개의 뭐 앞뒤 순서를 바꿔버리면 잡아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등록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해봤자 복사만 해가 부분들은 그리고 내 권리를 보호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빼가 목적인데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프로그램 하나 했다면 이걸 내가 카피할 수 있거든요. 물론 카피도 몇 번 정해져 있습니다. 뭐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는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타입니다. 재판 또는 수사 목적으로 복제할 수, 예를 들어 포렌식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과학 수사를, 핸드폰을 이렇게 어떤 뭐 프로그램을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복제시키고 깔아보고 이렇게 어떤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끄집어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어떤 수사 목적, 공용 목적이죠. 재판 수사 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버스 해봅니다. 이런 것도 과정에서도 실제 복제해서 써볼 수도 있습니다. 이 깔아보고 써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열려있습니다. 결국은 공익을 위한, 공익은 돈이 아니고 개인적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면 다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 허락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인데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제 내가 이용하려면 통상 저작권자 허락을 내가 얻어야 하죠. 그죠? 근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그 권리자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법으로 그 이용 허락. 내가 어떤 그 작곡가나 뭐 시나리오 그 저자나 이걸 내가 어떤 그 사용권을 얻고 싶은데 아무리 연락을 취하고 해도 연락이 안 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법정 허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법정 허락이 인정된 세 가지 경우가 뭔가 하면 첫 번째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주소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저작물 이용이 50조에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로 방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니까 좀 협의를 했지만 공익이 필요한 건데 협의를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저작물을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안 받더라도. 그 다음에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해서나 예를 들어 판매용 음반이 보통 음반 노래라는 게 사실 가면 3년 정도 지나면 이미 다 유행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판매 음반이 처음으로 이제 판매돼 3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해서 다른 음반을 좀 제작하고자 이제 협의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안 된다고. 그렇지만 이 등에는 3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물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이게 물론 판단을 하겠죠. 이게 어떤 오도로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법정 허락이 인정되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 레프트 운동과 오픈소스 운동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저작권이 뭐 생후 50년까지 이렇게 생후살 50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길죠. 우리가 20살 때 이걸 저작했다면 70에 죽는다 50 플러스 50 100년간 유지되는 거니까 저작권에 의한 정보 독점이 굉장히 최고 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보 독점에 대응해서 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소위 카피라이트 소위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은 4, 5, 70년까지 늘렸거든요. 4, 5, 70년까지. 그 우리가 월트 디즈니 보면 그 월트 디즈니랜드 그죠? 마크 있지 않습니까? 미키 마우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4, 5, 70이 늘렸어요.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예를 들어 그런 경우죠. 어쨌든 정보 이용자들이 나름대로 이걸 너무 기니까 뭐 권익을 한번 어떻게 한번 살려보자. 카피레프트 운동입니다. 카피레프트 운동이 예를 들어 오픈소스가 한 운동인데 카피레프트가 이제 카피권을 이제 좀 남겨두는 카피레프트를 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카피라이트가 우리 보통 카피라이트라 하지 않습니까? 카피에 이제 권한을 가지는 거죠. 카피라이트 보통 내 카피라이트라 하는데 카피라이트 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카피라이트라는데 이 카피라이트 오른쪽, 라이트 오른쪽 있지만 이걸 반대로 이제 이 이용자의 힘의 카피레프트라고 해요. 그죠? 이 카피라이트 뜻이 이제 그 카피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이거 반대로 카피레프트를 말을 써서 실제 이제 좀 쓸 수 있도록 그 정보 이용자 권익을 옹호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 오픈소프트웨어가 뭔가면 내가 저작권자들이 조금씩 이게 다 공개를 하는 거죠. 쓸 수 있도록 프리소프트 운동입니다. 어떤 저작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더 붙이고 해서 이게 실제 집단지성이죠. 수십 명, 수백 명이 이거 붙여서 집단지성으로 이렇게 하면 더 큰 목적을 달성하는 그게 보통 프리소프트 운동이 오픈소프트. 요즘은 이 시대가 어떻게 컴퓨터 쪽에는 다 이렇게 오픈소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유닉스가 이 상업화로 이게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이 유닉스가 어떤 버클리에서 그죠? 뭘 만드는가 한다면 리눅스라는 오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게 바로 뭔가 안드로이드 갤럭시 안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죠. 여기 하나의 전신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은 우리 삼성이나 LG가 안드로이드를 돌리는데 소위 안드로이드가 거의 오픈 소스 움직이기 때문에 요 가격은 거의 뭡니까? 가격은 공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라고 쓰잖아요. 이거는 오픈소스 아닙니다. 클로징 돼가지고 이걸 쓰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애플이 돈을 많이 법니다. 네. 어쨌든 카피레프트 운동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 한 예다. 그죠? 네. 그걸 공개 소프트웨어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을 전개해서 어떤 정보유지 권익을 돈을 안 내고 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좋은 목적을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작권의 개요가 뭔가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 주어진 특정적 권리죠. 우리가 책도 되고 그림도 되고 음악도 되고 이런 부분이죠. 그걸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랍니다. 작자, 오스죠, 저작자. 저작권의 종류는 워낙 종류가 많이 있죠. 인접권도 있고, 그 다음에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이런 것에서 권리의 다발이다 할 정도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작권의 종류를 보게 되면, 저작권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저작권에 관련된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지기지만, 또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정한 이익을 위한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한될 수도 있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소설을 창작할 때 아이디어나 동기, 힌트 등을 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아니다. 그 내가 창작할 때 결국 누가 글을 집필하는 소설가가 있다면 이 아이디어를 이런 소위 아이디어나 동기, 이런 힌트 등을
제공했다 해서 같이 코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저작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작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은 저작재산권이 아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재산 맞죠? 그죠? 2차적 저작물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전시권, 공연권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안에 포함이 된다. 그게 틀렸죠. 그죠? 여러분 시험은 제가 배운 만큼 8주차까지 시험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챕터마다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그 OX 문제도 있지만 사지선다형 이렇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